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금융시장이 많이 불안했죠. 예, 헝다그룹 이슈 그리고 FOMC 회의가 있다 보니 추석 연휴 기간 많은 분들께서 공포 심리에 빠져 계셨을 것입니다. 특히 헝다그룹 이슈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초반에 발생하였다 보니 계속 연휴 내내 불안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자, 그나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증시, 그런대로 나쁘진 않은 분위기인데요. 자, 이 두 가지 이슈가 향후에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보면 회색 코뿔소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함께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헝다 이슈의 요 부분은 다행히 이자 지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석 초반에 덜덜덜덜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했다가 추석 후반엔 좀 마음 놓이게 했던 재료죠. 자, 헝다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뉴스 기사의 타이틀에는 이런 수식어가 꼭 등장했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덜덜 떨었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21일하고 22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에 최종적으로 발표문이 나왔죠. 자, 이 두 가지 이슈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나나 염려했는데 그나마 추석 후반에 진정이 돼서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이슈가 차후에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좀 빠르면 1년 뒤 두 재료가 얽혀서요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회색 코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회색 코뿔소가 뭐냐면요, 어떤 리스크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하나는 블랙스완,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악재가 뻥 터지는 거. 예전에 이제 9.11 같은 경우 블랙스완이고요.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여요. 보이는데 이게 어느 순간 우두두 하면서 나한테 달려와서 꽝 치는 거죠.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게 이제 회색 코뿔소인데, 헝다 이슈는 차후에 미국 긴축과 얽혀서 회색 코뿔소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좀 복잡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칼럼을 적으면서 뭔가 좀 제대로 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깔끔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칼럼, 저희 글에서는 좀 깔끔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튜브도 조금 깔끔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앞서 언급드렸던 헝다 이슈와 테이퍼링이 왜 회색 코뿔소가 될 것인지, 그리고 오늘 타이틀은 1년은 편히 보자라고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3년 6월 당시에 있었던 현상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 그때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 버냉키 의장께서 자, 미국 테이퍼링 할지도 몰라 그 이야기 때문에 2013년 6월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휘청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즈음에 6월에 지금과 비슷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을 규제하겠다. 요거 나중에 중국에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규제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화면상에 조금 생뚱맞은 도표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요게 이제 2013년 당시의 쉬보 금리입니다. 자, 중국의 상하이 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단기 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단기 금리가 이게 10%를 훌쩍 넘어갑니다. 원나잇이, 하루짜리가. 엄청났죠. 지금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금융 규제는 아니지만 헝다에 대한 어떤 제재라고 해야 될까? 이제 여러 가지 빈부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공동부유 정책, 이 과정에서 헝다그룹이 하나의 또 타겟이 됐고, 추석 기간 중에 돌아다닌 글들을 보니까 이게 중국 내부에 어떤 정치적인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때도 규제, 지금도 뭔가 규제, 그리고 테이퍼링 가능성,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테이퍼링 가능성, 그리고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 규제, 이게 동시에 있긴 하였지만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2013년 그때 잠깐 주춤했는데 오히려 테이퍼링이 진행된,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진행된 2014년에는 오히려 증시가 폭등하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또 꺼내드리느냐? 2013년 6월 당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지도 몰라. 이러한 이제 긴축 스탠스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을 규제를 가하게 되면 이거 난리 난다. 이게 제2의 2008년 금융위기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이 부분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중국 증시는 진정이 됐고 2014년 여름부터 해서 2015년 여름까지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거 더블도 더 올랐어요. 2.5배 상승했으니까 지수가 2.5배 상승하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상승이 있고 난 후에 그 이후에는 좀 배실배실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6년 여기 1월 달에 장대음봉 나온 거 한번 봐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퍼링은 그럭저럭 넘어갔어요. 그런데 2016년 1월에 중국 증시가 그 직전에 버블이 깨지면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2016년 1월에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이거 심각하게 터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이때 당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2016년 1월에 20%대 급락합니다. 자, 이 즈음에 미국의 긴축하고 얽힌 부분이 있어요. 테이퍼링 때 미국이 테이퍼링을 했던 2014년에는 그런 대로 넘어갔죠. 오히려 버블이 만들어질 정도로 역설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2014년을 보내고 2015년 12월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단계 올립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 중국 증시 버블 붕괴와 맞물리면서 이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제가 앞서서 헝다그룹 이슈가 차후에 그 미국의 긴축하고 맞물려서 회색 코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저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물론 저 이후에 중국 증시는 2017년까지 반등이 나오고 2018년, 2019년 요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요 과정에서 좀 골치를 썩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해서 뭔가 껄끄러운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금융위기급의 그러한 수준의 위기는 아니었어요. 2016년 1월에는 그림자 금융 붕괴 때문에 위기 일어난다 이러한 얘기는 있었지만 2017년, 18년, 19년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때는 중국발 금융위기 요 이야기는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020년 3월에 코로나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좀 힘든 상황이 발생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년 주기로 보는 위기설의 하나의 단락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요. 2020년대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조만간에 긴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한 11월 정도에는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내년 중반 정도에는 테이퍼링을 완료하는 시나리오가 언급이 됐고,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또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추정치, 연준 위원들이 추정하는 점도표, 매 분기마다 발표가 되죠. 이번에 발표된 거를 봤더니, 지난번에는 2022년에 그냥 소박하게 한번 인상할지 몰라 했던, 그 추정치가 한 7분이
2022년에 소폭 인상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9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최빈값, 그러니까 금리 추정치의 최빈값이 현재랑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연준 위원 중에는 이제 금리가 현재 수준 0에서 0.25%일지 몰라라고 추정했던 분들이 한 5분, 제법 많죠. 그런데 이번에 점도표를 봤더니요, 한 명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부분이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1%에서 1.25%를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빈값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는 것이 잠시만요. 자,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부분이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색 코뿔소 뭡니까? 헝다 이슈, 이걸 더 올라가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 이슈 등등, 또는 이제 헝다 말고도 또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아마 속속 등장할 거예요. 이 회색 코뿔소가 한 번씩 고개를 쏙쏙 내밀 수는 있어요. 테이퍼링 하면서 한 번 쑥. 금리 인상 한 번 할 때 쑥. 미국이 테이퍼링 하거나 금리 인상할 때 쑥쑥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달려드는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을 때, 그땐 저 회색 코뿔소가 한 번씩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서 재롱 떨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그 상황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시점은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 테이퍼링 초중반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후반부나 금리 인상 시작하는 초반. 빠르면 그때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면.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1년 정도. 그래서 1년 정도는 좀 마음 편히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이제 헝다 이슈, 미국의 긴축,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취약국들의 부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겠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이슈로 단발적으로 증시가 꿀렁꿀렁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또다시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자리로 찾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빠르면 1년 뒤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 그러면 시장은 좀 생각보다 빨리는 아니고 조금 강하게 요동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1년. 다만 글로벌 경제의 자생력이 없다면 그 예정된 스케줄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미국의 10년 장기 국채가 1.3%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2023년도의 기준금리는 1에서 1.25%가 가장 최빈값이었어요. 즉 2023년쯤 또는 그 직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마음 편히 보자라는 것이에요. 헝다 이슈, 금융위기 온다. 그렇게까지는 걱정하지 말고요. 한번 코뿔소가 얼굴을 내밀었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자생적인 회복이 없고, 돈을 뿌렸는데 큰 힘을 발휘하면서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1년 뒤에 저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1년 뒤에 봤을 때 글로벌 경제가 자생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면요, 이 기간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때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시점이 조금씩 미뤄지고 눌려지더라도
예, 역전되더라도 정말 터지는 그 시한폭탄은 조금 더 뒤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년은 마음 편히 보되 회색 코뿔소, 헝다 이슈 등 그러한 재료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는 보고 있자고요. 대신 1년 안에는 막 조마조마하고 막 이거 큰일 났어 뭐 이렇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1년 뒤에 이렇게 가는데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회복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했다. 10년 미국 국채 등 이런 게 상승했다 그러면 1년보다 조금 더 연장되네? 예, 그렇게 시장을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정말 힘드셨죠? 이거 큰일 났네. 월요일 되면 대폭락이네.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금요일 증시 토크에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추석 때는 마음 편히 보내자. 뭐 주식시장이 뭐 헝다 이슈 이런 거 다 있고 마음 편히 보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추석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뭐 추석 초반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중간에 좀 이제 커버할 만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뭔가 일이 터졌다 하더라도 조마조마한 것보다 좀 여유 있게 추석 연휴를 즐기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생각하시자 이야기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소 1년 마음 편히 투자 이어가시면서요.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휴 보내고 나더니 정신 없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